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전문가가 개장 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전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정보 스마트 그리드의 3조 7천억 투자, TSMC 사상 최대 1월 매출 기염, 조선업계 친환경 선박 수주 독주. 세 가지 이슈인데요. 먼저 스마트 그리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 향후 5년간 3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전기요금 올라가면서 지적이 많았던 게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낭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에너지 전력망에 있어서 좀 낭비되는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필요성은 계속 얘기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예,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3차 진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지금 일단 그 내용을 보니까 섹터 커플링이라는 걸 상용화하기로 했다. 2025년도까지. 이건 뭐냐면은 남는 전력을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ESS를 활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ESS에다가 저장하는 부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수소로 이걸 저장하는 부분까지도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올해 이제 그 하반기 때 법안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은 뭐 이제 통합발전소도 있고, 이 통합발전소하고 스마트 전력 계량 시스템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이젠 또 한 번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수소 쪽을 좀 차트 좀 보시면은 종목을 좀 보면은 두산 퓨얼셀 보시면은 뭐 실적 잘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단을 좀 이제 만들어 가면서 올해는 수소 관련주들이 뭐 연료전지 쪽으로 일단 차량용은 조금은 좀 늦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 쪽으로는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S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퓨얼셀자 붙은 쪽의 종목들이 조금 다른 분야보다도 좀 빠르게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움직이던 쪽 보게 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는 누리플렉스가 있어요. 그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상용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제 모멘텀을 좀 못 받으면서 좀 빠져 있는데 바닥권을 좀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가 뭐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소식과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혹시라도 좀 뜨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런 뉴스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쪽은 좀 테마로 보시고 그리고 좀 많이 뜬다 싶으면은 좀 매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잘 갈 때는 정말 엄청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옴니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뭐 굉장히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싶습니다. 네, 그때는 어쨌든 주가가 탄력적이었고 그동안은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얘기돼도 사실 뭐 큰 움직임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시장 환경일까요? 낙폭과대주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전력에 대한 부분,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 투입한 그 3조 7천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정부 쪽에 투자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이렇게 정부에서 지능형 전력망에 5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소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기업들의 이런 투자로 인해서 수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숫자로 잡히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저도 신규 전문가랑 마찬가지로
3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 만큼 일단은 이런 산업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육성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관련주들은 아까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이런 관련 소식으로 좀 슈팅이 나오면은 저도 일부 매도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육성 관련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1분기 작년 4분기에 좀 나타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소 관련 쪽에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전기세가 이슈가 됐던 만큼 시장에서 한 차례 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 가운데 누리플렉스, 옴니시스템 신기수 전문가 꼽아주셨고요. 또한 ESS 쪽의 분야도 강화될 것이고 수소로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정책안을 보면서 두산 퓨얼셀과 수소 관련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기장 이후의 움직임도 함께 종목들 살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조선업계 친환경 선박 수주 독주. 최현주 전문가님, 좀 아쉬웠던 건 지난달에 그래도 글로벌적인 점유율에서 중국에 좀 뒤처졌다는 건데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점점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전체적인 수주야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고부가 선박이나 이런 쪽, 즉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거의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 선박가보다 친환경 수주 선박가가 약 15%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수익 전략, 고부가 같이 이쪽의 전략을 지금 국내 조선사들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친환경 선박 쪽에서 수주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29척, 거의 30척에 달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이란 거는 메탄올 추진선, LNG선, LPG선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 수주 548척 중에서 우리나라가 187척을 수주했어요. 친환경 선박 쪽에서. 지금 벌써 30척을 수주했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작년 친환경 선박 수주를 지금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국제해사기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금 7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6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비중이 약 7%에서 불과해가지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약 70에서 80%까지만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되더라도 상당한 수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지금 목표로 지금 내세웠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의 교체 수주가 선박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도 지금 어제 이제 정부가 좀 발표를 했죠. 지금 해수부가 발표를 했는데 5,000톤 이상 국제선 선박을 지금 205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탈탄소화 추진 전략인데요. 지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산업에 좀 상당한 좀 파장이 좀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하고 기자재업체, 피팅업체 등 전후방 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조선주, 기자재, 피팅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탄올 추진선을 지금 세계 수주에서 거의 지금 독주 전량 수주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모멘텀은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메탄올 추진선이라든가 LNG선 이런 선박들은 성가가 지금 약 15% 정도 일반 성가보다 더 비싸가지고 역시 고부가 가치 전략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하나로 인수되면서 선별 수주, 뭐 일단은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친다는 그런 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 조선주 중에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대장주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또 추가적인 강세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나오면은 일단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5일선까지 한번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연초에 수주 소식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적자폭도 올해 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주가 부진했는데 다른 조선주 대비 최근에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임은 작년까지는 제일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뭐 수주 소식도 없고 실적도 예상보다 좀 못 미치게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선별적인 저가 매수는 역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서 상승의 움직임을 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어차피 키 맞추기는 같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피팅 업체 태광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인데 이쪽 후방산업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움직임이에요. 성광밴드, 태광 같은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는 저는 한국카본이 조금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면서 음봉 나왔지만 요즘 주가가 다 그래요. 모든 주식이 아주 강한 주식들 빼놓고는 뭐 5, 6일, 일주일, 3, 4일 계속적으로 양봉이 출현하면서 강세가 나오는 게 요즘은 좀 드물다. 하루나 이틀 정도 상승하면은 소폭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쉬어갈 때 매수가 차라리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초부터 두 분 전문가가 조선 이슈를 개장 전에 많이 잡아주셨는데 완만하게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제일 잘 올라간 게 대우조선해양인데 40% 올라갔고, 뭐 잘 올라간 거 한 20%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별로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만한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전략 주셨는데요. 자, 그야말로 친환경 선박 교체 모멘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HMM이 어제 친환경 연료선의 첫 발주가 나왔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관련주나 투자 포인트 가운데서 남겨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뭐 관련주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HTS 엔진도 있고요. 또 한국 뭐 조선해양이야 뭐 뭐 당연히 이제 그 관련주가 되겠고, 어쨌든 그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딱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가지고 조선주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수주 모멘텀 좀 약화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HMM의 그 친환경 연료선 첫 발주는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나왔고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TSMC 사상 최대 1월 매출 기염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주문이 1월에 많이 몰렸습니다. 애플과 뭐 엔비디아 등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죠. 예, 그 1월 달에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애플 쪽에, 엔비디아 쪽에서 GPU를 상당히 좀 많이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AI 컴퓨팅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가는 쪽이 어디냐면 결국엔 클라우드 쪽으로 나가거든요.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네. AI 서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쪽에서. 어제 보면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5%나 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슈를 좀 뽑아온 이유는 당장에 반도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보다도 엔비디아도 어제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반도체 2분기 실적 바닥론, 그러니까 GPU만 잘 팔리고 메모리는 안 팔리는 그런 건 없거든요. GPU가 잘 팔리면은 당연히 메모리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메모리 시장의 2분기 바닥론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점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하방 지지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슈를 좀 뽑았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GPU라든지 일부 디램의 쇼티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저는 또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원주 전문가님, 지난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영업이익이 2조 원 나왔다, 이런 소식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파운드리 쪽의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자의 관련 그 실적이 또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까요? 파운드리 쪽은 뭐 당장에 큰 폭으로 뭐 급속하게 TSMC를 따라잡기보다는 뭐 점진적으로 계속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중점으로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향후 10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메모리 쪽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챗GPT 때문에 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주문량이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예상보다는 이 챗GPT가 게임 체인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은 지금 반도체 바닥론이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챗GPT 열풍이 일시적으로 지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금 수그러들면은 역시 메모리 반도체 다시 한번 바닥론이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차 가까워지는 바닥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반도체 주목되고요. 간밤 미국장에서 반도체주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